깊지가 않아요. 아, 이런 저런. 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이제 주먹구구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르면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은 말하자면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근데 운동 에너지가 운동량으로 쓰면 EM분의 P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근데 이거를 이제 흉내내 가지고 어 운동 에너지 그 연산자 아니 운동량 연산자 그 오퍼레이터가 뭐 그걸 써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h바는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파동함수 두 번 x에 대해 미분한 거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는 역학적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중에서도 여기 보면 시간 t가 안 등장하죠.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겠다 이거예요, 얘를. 그래서 우선 파동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것은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m이 나누기 h바의 제곱 파동함수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건 그러니까 마치 그 각진동수 k로 그 단조화 운동하는 것과 미분 방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이 미분 방식을 풀면은 a sin kx b 코사인 k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계 조건 x가 0일 때 0이고 l이 0일 때 0이다. 자, 이걸 이용하면은 여기서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a가 그러니까 a는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0 대입하면은 sin kl이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kl은 그 사인이 0이 되는 게 사인 0, 파이, 2파이, 3파이 등등등. 그러니까 kl이 파이의 정수로 될 때, 자 그래서 k는 l분의 n파이라는 거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규격화 시켜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거 규격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1이니까 그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니까 그럼 여기서 a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동함수가 루트 2l분의 n 사인 l분의 n 파 x 그리고 에너지는 역시 에너지가 2n분의 h바의 제곱 k제곱이니까 8ml제곱분의 h제곱 n제곱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떻게 보면 좀 대략적으로 구했던 거를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아주 엄밀하게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한히 깊은 포텐셜 우물에 갇혀있는 입자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파동함수가 뭐, 뭐, 아까 n이 1, 2, 3 그런 것만 했는데 아예 막 3이라고 하면은 이건 4인데
n이 3이라고 하면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한이 깊은 퍼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까 n이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아요. 이때는 완전히 0이 되지는 않고, 완전히 0이 되지는 않고 약간 이렇게 좀 0이 아닌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 벽으로 좀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벽을 뚫고 좀 들어가는 확률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말로만 했는데, 역시 이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h바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 그 다음에 파동함수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파동함수는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파동함수.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서만 진동하고 1번하고 3번에서 영역에서는 그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텐셜 우물 바깥쪽의 파동함수는 거리에 대하여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벽으로 좀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벽으로 좀 스며드니까 벽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거죠. 이 고전적으로는 절대 없죠. 벽에서 맞고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데 벽으로 스며든다. 고전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양자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아주 그 직관적이지 못한 낯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포텐셜 그 장벽을 만났을 때, 에너지 장벽을 만났을 때, 자, 이것도 요 앞에서는 요런 식으로 가요. 요런 식으로 가다가, 아이, 하필이면 또 그림이 요 모양이야. 뭐 이렇게 가다가, 예, 여기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벽으로 이렇게 스며드는데, 요 장벽의 두께가 얇으면은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터널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다 이제 엄밀한 계산으로, 그러니까 역시 또 그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h바는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눈 거, 그리고 파동수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파동함수는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파동함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면은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서는 이제 진동을 하고 중간에서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죠. 예? 요런,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은 이제 터널링이 일어나는데, 이때 터널링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투과계수. 얘는 대체로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ECL승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포텐셜 장벽에서 이제 반사된 거를 나타내는 게 반사계수. 계수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더하면은 1이죠. 그러니까 반사계수는 1 빼기 투과계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역시 그러니까 이 터널링 이 현상도 우리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직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만 우리가 이제 일상을 반복하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시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관련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포텐셜 장벽이 있는데 먼저 장벽을 투과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아까 투과 계수가 대략 마이너스 ECL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C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앞서서 C가 뭐라고 언급을 안 했는데, 자, C가 루트 EM 포텐셜 에너지 빼기 입자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나누기 H바 이게 C예요. 그럼 루트 E 전자니까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40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가 30 일렉트론 볼트. 근데 일렉트론 볼트는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입니다. 그래서 줄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H바. H바는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을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C 값이 1.62 곱하기 10의 10승, 단위는 뭐 미터에 마이너스 1승 이런 단위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투과계수가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2CL승이라고 했으니까, 자, C가 1.62 곱하기 10의 10승, L이 1.0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확률이 8.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매우 작죠, 확률이. 장벽이 두꺼워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두께가 10분의 1이 됐어요. 그럼 이제 C 다시 계산해 보면은, 아니, C는 다시 계산할 필요 없잖아. C는 다시 계산할 필요 없고, 똑같고, A하고 B나, C는 똑같아요. 투과계수만 다시 계산해 보면은, C가 1.62 곱하기 10의 10승, 그 다음에 0.10 나노미터.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확률이 3.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두께가 10분의 1로 얇아졌더니 확률은
10에 13승배, 예,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확률이 뭐 퍼센트로 말하면 3.92%예요. 그 확률로 이 전자가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링, 그 포텐셜 장벽이 충분히 얇으면은, 예,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확률이 이제 뚫고 지나갈 확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터널링.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직관적이지 못한, 그러나 이제 그 미시적 세계에서는 흔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링의 응용으로는 먼저 알파 붕괴. 그러니까 알파 붕괴는 뭐냐면 원자핵 안에 그 알파 입자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 알파 입자가 끊임없이 이 벽에 충돌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뭐 원자핵 에너지 장벽이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얘가 원자핵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 붕괴, 알파 입자가 원자핵에서 그 튀어나오는 현상. 예.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4.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 원자 번호가 Z, 질량수가 A인 그 원자핵이 원자 번호가 2만큼 줄고 질량수는 4만큼 줄게 돼요. 알파 입자가 방출되니까, 헬륨 원자핵이 방출되니까. 근데 이제 그 원래 알파 입자에 방출된 알파 입자 에너지 보면은 이 원자핵에서 튕겨나갈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수히 벽하고 부딪히면서 터널링을 이용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핵융합에서도 비슷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자현미경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SEM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시료가 맨 밑에 있고, 뭐 이런 그 자기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 빔이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맞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STM, 그 이건 주사 터널링 현미경. STM은 시료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시료가 중간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자빔이 시료를 통과하는데, 이게 원래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시료 두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료가 충분히 얇으면은 터널링을 해요. 터널링을 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통과를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료의 입체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STM, 예, 이것도 이제 터널링의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터널링 이거 뭐 좀 더 얘기할게요. 우리 단조화 운동 배웠죠. 그래서 이것도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적으로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럼 먼저 시작은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스퀘어 제곱 h바는 플랑크 상수 2파이로 나는 거. 그 다음에 파동함수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는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파동함수. 근데 여기서 그 단조화 운동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근데 각진동수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니까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2분의 1 n 오메가 제곱 x 제곱.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썼죠.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그래서 다시 썼고요.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닥 상태부터 보면은 바닥 상태 에너지가 0이 아니에요. 2분의 1 h바 오메가예요. 바닥 상태는. 바닥 상태가 0이다.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어디냐. 상자 내에서도 0이라고 한 게, 아니, 0인 게, 왜냐면은 0이면 입자가 제자리에 정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은 제자리에 정지해 있으면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요 그 바닥 상태 에너지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h바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들뜬 상태는 그래서 뭐 h바 오메가의 정수배다 아니고 h바 오메가의 정수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똑같죠. 그래서 빼주면 h바 오메가. 근데 h바가 플랑크 상수에서 2파이로 나눈 거라고 했으니까 hf. 이 hf가 뭐예요? 그 플랑크가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에너지가 hf의 정수배다 하면서 hf 도입했고, 아인슈타인이 광준율과 설명하면서 빛은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인데 광자의 에너지는 hf다 라고 했죠. 그게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실마리가 돼가지고 양자 물리학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당연히 양자 물리학 하다 보면은 그 실마리,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가 hf다 이런 게 이제 얻어져야만 되는 거죠. 지금 얻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그 비열, 수소의 몰 비열. 수소는 보면은 이원자 분자란 말이에요. 이원자 분자니까 H2 이원자 분자니까 병진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병진 자유로가 3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소 원자가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쪽 방향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는 되게 관성 모멘트가 작죠. 그래서 미미해요. 그래서 뭐 X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Y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Z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그래서 회전자유도가 3개일 것 같지만 사실은 2개다. 왜냐면은 이 축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가 작아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미미하기 때문에 회전자유도가 2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이를 용수철로 봐가지고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이렇게 댕댕댕댕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진동 자유도가 또 2개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라서 평균 자유로는 굉장히 낮은 온도부터 스위치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유도는 이제 저온에서도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그러다 회전 자유도는 우리 상온이 돼야 회전 자유도 전원이 스위치가 켜져요. 그래서 우리는 수소 원자의 자유도가 5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고온이 되면은 진동 자유도에 대한 고온이 되면은 진동 자유도에 대한 스위치도 켜집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7이 돼 버려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예제인데, 이제 수소 원자 질량이 M1, M2라고 하면 사실 M1하고 M2는 M으로 같지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마치 한 개가 벽에 고정되어 있고, 사실은 수소 원자 2개, 입자가 2개인데 한 개의 입자가 진동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입자의 질량을 이제 환산 질량이라고 하는데, 환산 질량의 역수는 원래 질량의 역수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환산 질량은 M1 더하기 M2분의 M1, M2가 됩니다. 근데 지금 수소 분자의 경우에는 M1하고 M2가 M으로 같으니까 요거 2분의 M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 차이가 H바 오메가, 근데 오메가가 루트 M분의 K, 근데 M에다가 환산 질량 대입해주고, 자, 그러면 H바는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4승을 2파이로 나눈 거, K 용수철 상수는 문제에서 573 뉴턴/미터라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환산 질량은 2분의 M,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질량의 절반이에요. 수소 원자는 곧 양성자니까 1.67 곱하기 10-27승, 그거의 절반. 자, 그래서 계산기 뚜기를 보면은 8.74 곱하기 10-20승 듀얼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병진 운동 에너지 연력학에서 2분의 3 kBT라고 했거든요. 요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온도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델타 E 나누기 3kB. 그래서 T가 에너지가 8.74 곱하기 10-20승 줄이고, 볼트만 상수가 1.38 곱하기 10-23승 줄 퍼 켈빈. 그래서 계산해 보면 온도가 4.22 곱하기 10-3승 켈빈이 나와요. 굉장히 고온인 걸 알 수 있죠. 4220도. 굉장히 고온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진동 자유도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의 몰 비율이 2분의 7R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 그러면은
자유도가 아니 그러니까 수소 분자 그러면 이원자 분자니까 몰 비율이 2분의 5R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온이라서 회전 자유도 스위치까지 켜졌기 때문이에요. 고온이 되면 요 문제처럼 막 4220도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진동 자유도 스위치까지 켜져 가지고 2분의 7R로 이렇게 그 물 비율이 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양자 물리학적인 효과 몰 비율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예. 그냥 양자 물리학 그냥 단순히 과학 상식 레벨이 아니라 깊게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우 너무나 어렵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예, 아무튼 예,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40장 양자역학 부분 다 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